그야말로 추천의 시대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추천을 받죠. 심지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추천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맛집도 그렇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디가 맛있고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은지 알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맛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곡 관설동에 첫 발을 내디딘 우재씨가 카카오 내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맛집 탑 20을 선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유용할지 함께 살펴볼까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68회 2부는 매거진 W에서 우재씨와 반곡 관설동 맛집을 함께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재씨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이런 데 붙이는 게 맞나요? 그냥 갖다 붙였거든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네. 이 정도면 빅데이터죠.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여서 네.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그쵸. 일단 빅데이터라고 네. 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빅데이터로 한번 좀 선별을 해봤다고 하셨는데 우재씨 평소에는 뭐 그러면 방콕살동에 오셨잖아요. 네. 맛집을 어떻게 좀 찾으시는지. 맛집은 걸어가면서 이제 느낌으로 느낌이 괜찮은 곳이 있을 때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아하. 검색을 해봅니다. 아하. 저곳의 리뷰는 어떤가. 대체로 괜찮아 보이는 곳이 리뷰도 괜찮더라고요.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거기가 이제 맛집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최근에는 또 워낙 이런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거기서 또 평점 좋고 리뷰 많고 이런 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이제 플랫폼이 시장에 지금 종속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맛집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국인 씨는 저보다는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찾으시나요? 저요? 네. 저는 약간 조금 더 주변 지인의 추천이라든지 네. 완전 이제 오리지널 방식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약간 느낌에 따라서 찾아가기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낭만이 있네요. 약간. 네. 저기 그리고 느낌 괜찮은데? 그리고 이러고. 괜히 약간 이게 반골 기질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 맛집에서 반골 기질까지? 네. 그러니까 저는 꼭 다들 추천하는 데는 안 가요?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네. 그러니까 꼭 거기를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나라는 게 저는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심야 식당 신드롬 뭐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만의 작은 그런 거 약간 좀 좋아하죠. 맛집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좋아해요. 나만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맛집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로컬 뭐 추천 맛집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게. 저는 저랑 완전 반대네요. 저는 나만 알면 불안해요. 그래요? 나만 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모두가 아는 데가 검증된 것이다. 저는 항상 그런 검증된 곳, 인정받은 곳,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곳 그런 데를 굉장히 제가 보수적인, 제가 급급합니다. 맛집 선별에 있어서는. 근데 저희 짝꿍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무조건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 다음에 뭐 배민, 교차 검증까지, 인스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더 심해요. 뭐 3차 교차 검증을 해야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럼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국인 씨와 이렇게 또 합을 맞추다 보면.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는 데는 곧잘 가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또 저만의 맛집을 좀 이렇게 항상 찾는 편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상황이 되면 국인 씨가 여기 좋다고 해서 갔는데. 거 봐라 검증이 안 된 것도 이렇지 않냐 이러면 그런 것들도 그래요? 좀 있긴 했었어요. 몇 번 사례가 그런 게 또 뭐, 임팩트가 강하게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우재 씨랑 아마 같이 갔던 것 같은데 무실동에 있는 닭볶음탕 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인데 저희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같이 데려갔는데 저희 짝꿍은 그렇게 여기는 뭐 네. 검증이 안 됐다. 실제 와보니 더 그렇다. 그리고 굉장히 약간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시면서 그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약간 입맛이 굉장히 또 미식가여가지고 또 그런 일정 기준 이상을 기준치가 좀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또 철저하게 또 알아보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그 기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저도 사실 그래요. 네. 저도 웬만하면 다 그냥 맛있게 먹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같이 갈 때는 저희 짝꿍의 기준에 맞추는 편이 좀 많죠. 네. 그래도 근데 뭐 국인 씨 개인적으로는 타율이 좀 높은 편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인 씨 방식대로 맛집을 찾을 때?
저는 얘기했던 게 제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국인 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정말 천인 공노할 그런 곳은 장사를 바로 접어야 될 수준의 그런 집이겠군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선별해온 이 어제 유명한 맛집들 중에는 네. 부디 그런 곳이 없길 바라면서 왜냐면 제가 가본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네. 말 그대로 저희가 뭐 가본 다음에 추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추천보다는 이런 곳이 뭐 많이 랭킹이 그렇죠. 있더라. 가볼 곳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곳은 좀 검증된 상당히 타율이 높은 맛집들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한번 그러면 출발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위 20곳을 네.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 콘텐츠를 좀 시작하신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네. 베꼈어요. 네,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가 요새 많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카카오 내비에서 저장을 가장 많이 한 맛집 뭐 이런 거를 전국 지자체별로 막 다 만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주 읍면동별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원주 것도 있긴 한가요? 원주 자체로 다른 건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잘 아는 까치둥지라든지 뭐 이런 집들이 들어가 있죠. 네네. 말 그대로 정말 이 해외래 외부에서 그쵸, 이제 해외까지 알려진 우리 까치둥지. 원주로 네. 이제 관광을 올 때 자주 가는 곳들이 보통 많은데 네네. 저는 이제 읍면동 별로 하면 좀 더 이제 로컬 맛집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읍면동 별로 했고요. 뭐 카카오 내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장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곳. 이게 정렬이 안 돼요, 자동으로 저장수.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장을 제가 다 일일이 수기로 해가지고 야. 엑셀로 이제 정렬해가지고 이제 20곳을 꼽은 거죠. 야, 이 노고가 들어간 이제 컨텐츠입니다, 이게. 뭐 노고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수기로 한번 비교해서 해봤다. 네네. 그래서 상위 20곳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22부터 16위까지. 아니 근데 자, 첫 번째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22. 자, 78분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롯데리아 원주 반곡점. 나 이거 보고 정말 하기 싫어졌잖아. 이거. 아니 시작부터 이래도 됩니까? 아니 반곡 관설동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이거는 맛집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딴 건 막 뭐 쉑쉑버거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뭐 느낌이 좀 납득해 내가 다를 것 수긍해. 같은데 그리고 막 잘 없는 뭐 파파이스가 이제 다시금 뭐 한국에 상륙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롯데리아는 어딜 가나 있는. 아니 그리고 특히 원주에 롯데리아가 지금은 좀 없어진 지점들도 많긴 한데 다른 햄버거 집보다 유독 롯데리아 지점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기 중앙시장 쪽에도 네네. 롯데리아 좀 유명하게 있기도 했었고 하여간 저는 이 반곡동 와서까지도 롯데리아를 보게 된다는 것이 참 의아한데 어쨌든 네. 이곳은 이제 원주시 봄마중길 34 번지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롯데리아 뭐 소개할 게 있으니까 롯데리아입니다. 그쵸. 네, 저는 네. 참고로 머쉬룸 버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구민 씨는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롯데리아 가면은 무조건 이것만 먹어요. 뭐예요? 대리버거. 이거는 반골이네요, 진짜. 반골 기질이네, 이건. 아니 우주 씨 네. 학창 시절에 네. 대리버거로 행복했던 기억 없으십니까? 저는 크랩버거를 많이 먹었는데 야. 학창 시절에. 니들 개맛을 알아? 아니 학교 단체 급식에 거의 상징과 같은 대리버거와 캔콜라 조그만한 거. 그래요? 아니 네. 불고기 버거와 캔콜라 아닌가? 그래요? 이거 원주는 또 다르네. 야, 수도권과. 원주는 또 야박하네. 그 얼마나 조금 더 비싸다고. 대리버거. 아니면 그 선거에 나온 보통 이렇게 학생회장 선거, 맞아요, 간장 선거하면 약간. 돌리잖아요. 네네. 그때 자금력의 차이가 좀 아마 있지 그럴 않았나 수도 있지 싶기도 않을까. 하고. 아니면 음. 국인 씨와 저와의 시기 차이가. 어쨌든 자 대리버거를 가장 좋아하시고 네네네. 뭐 메뉴들이 많죠. 전 핫크리스피 버거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뭐 많은 버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불갈비 버거, 맞아. 뭐 이런 것들, 라이스 버거, 네, 막 이런 그런 거 있을 때는 막 그런 굳이 대리버거 아니어도 다른 걸 많이 맞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버거는 자꾸 다 단종이 이게 반골의 서러움입니다. 이게 소수자의 서러움이에요. 이게 아쉬운 표현분이 많은데 네. 이런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맞아요. 이상하게 어설픈 프리미엄 버거를 만들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이게 네. 10,000원이 넘어 롯데리아가. 그러니까요. 이게 버거킹인지 롯데리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이제는. 한우 불고기가 등장하면서부터 그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시작됐어요. 거기서. 포장지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좀 맞아요, 고급 버거, 맞아요. 수제 버거 같은 거. 네네. 이건 뭐 롯데리아 기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 그렇습니다. 원주 네. 최고의 롯데리아 지점을 꼽아자고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원주 살 때 예전은 아니고 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19년 20년경에는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원주 일산점. 우재 씨가 알고 있는 원주 일산점의 위치는 어딘가요? 여기는 다르겠죠. 당연히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지하상가 보건소 맞은편. 야 어떻게 거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국인 씨는 지금 그 어딘가 다이소 있는 쪽 아니에요? 네, 다이소 아마 다이소 옆 자리였나 다이소 자리였나 그럴 거예요. 그쪽이죠. 네. 근데 원래 이제 원주 일산점이 배달도 굉장히 빠르고 배달 속도 대비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이게 단계점도 배달이 빠른데 단계점은 글쎄요 24시 운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퀄리티가 약간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리뷰도 그렇지만 근데 일산점 상당히 훌륭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했는데 여기가 네네. 지금 없어졌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했던 게 원주 LG 익스프레스점을 이용했었어요. 여기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배달 속도 빠르고 퀄리티도 좋고. 네네. 지금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름이 바뀐 거더라고요. 단구 롯데시네마점이 됐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마 그 GS 마트 거기 옆에 있었다가 옮겼군요. 네, 그 롯데시네마 쪽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언덕 위로 좀 올라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시켜 먹을 때 주로 방곡동까지도 오긴 해가지고 여기서 시켜 먹는다. 여러분들의 원주 최고의 롯데리아는 어딘지 굳이 안 꼽아주셔도 되지만 추천해 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20위부터 좀 순탄치가 않습니다. 20위에 너무 많은 분량을 써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9위입니다. 85분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성 장칼국수. 반곡길 100일 번째 있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그래요? 네. 야. 걸어가면은 뭐 40초? 아니 집 바로 앞에 맛집이 그러니까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항상 가득가득 차 있고 저도 이사 온 날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기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삼시세끼를 칼국수로 먹어도 삼시세끼 뭔가 365일 삼시세끼를 칼국수로 거의 뭐 올드보이 메타로 가도 상관없을 만큼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날 같이 먹으면서 상당히 맛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인정을 하셨어요. 네. 이게 고추장 베이스. 네, 아주 맵고 칼칼한 맵칼하다고 하죠. 장칼국수가 일품입니다. 이제 김치도 아주 잘 역시 어울리는. 칼국수 맛집은 아주 기본이 아주 잘 돼 있는 집이다. 그래서 아주 얼큰한 칼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한성 장칼국수 오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원주가 은근 칼국수 맛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중앙시장 쪽에도 그런 게 발달해 있었고 옹심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기도 이제 원주의 대표적인 칼국수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골목이 좀 좁아요. 사실 여기 저희 집 쪽이 그래서 차로 들어오실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지도 맞춰서 잘 한번 미리 한번 답습해 보시면서 거리뷰 같은 걸로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찾으실 것 같으면 원주하는 척 DM을 보내시면 그래요? 저희가 교통 안내과 같이 그리고 이게 아마 뒤쪽에 주차장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차 공간도 어느 정도 있긴 하거든요. 또 그게 중요하죠. 또 무방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멀어서요. 자동차를 이용하시길. 그렇죠. 그다음에 18위는 91분이 이제 저장을 하신 삼부잣집. 관설동에 있어요. 관설안길 3-32번지에 있다고 하네요. 강원도 깊은 산에서 직접 공수한 하수오, 이게 이제 한약재 일종이라고 하는데 하수오와 다양한 약재로 우려낸 육수로 만든 닭 요리가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닭볶음탕, 닭 만두전골, 한방 하수오 삼계탕, 얼큰 삼계탕 등이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밀키트도 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원주하는 척에서도 몇 차례 좀 언급했었던.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처음 들어? 그래요? 집중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저희 정호 씨와 있을 때도 그래요? 자주 소개를 했던 곳이라서. 저는 그래서 관설동이라길래 국인 씨 아시나 한번 좀 아주 유명한가 보네요. 여긴 정말 유명한 그 닭볶음탕 맛집이라서. 그리고 여기도 닭볶음탕도 약간 맑은 게 있고 또 이게 약간 칼칼한 닭볶음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닭볶음탕이라서 약간 전골 느낌보다 오히려 진짜 약간 탕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약간 좀 깊은 그런 뭐랄까요, 뚝배기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고. 저기 가본 것 같은데. 가봤어요. 그래요. 네. 뭐야? 맞아요. 맛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갔던 그곳이에요. 삼부잣집 관설도. 거기 약간 그리고 약주도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약주를 좀 주시기도 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생생히 기억나죠, 막. 제가 군대 가기 이전 기억은 사실 꺼내 오는데 로딩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조사할 때도 이게 잘 몰랐는데 원고 쓸 때도 얘기를 들으니까 확 기억이 나네. 그리고 여기 닭볶음탕 드시고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꼭 칼국수 사리를 맞아. 이렇게 드시면은 더 맛있어가지고. 원주에서 칼국수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닭볶음탕 뭐 삼계탕 전문점이라서 복날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사장님이 전화를 이렇게 내렸나요? 복날은 BBQ도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하여간 여기 삼부잣집 저도 가봤고 구인 씨도 가고 강력 추천하는 곳이다. 여기 포장으로 해도 맛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젠 밀키트도 된다고 하니까 뭐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7위
스시노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스시노 백셰프 네. 원주 혁신 24호점 102분이 저장을 하셨습니다. 100명을 넘어섰어요. 혁신로 37-1 반곡빌딩 2층에 있다고 합니다. 뭐 반곡동을 대표하는 초밥집인 것 같아요. 보니까 2인 기중 4만 원대 초밥 세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그쵸? 2만 원씩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요즘 초밥 가격이 다 이 정도 하니까. 맞아요. 보니까 와인도 있고 사케도 팔더라고요. 가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뭐 그래가지고 데이트 하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평일 11시 반부터 이제 오후 1시까지는 런치 스시, 또 런치 모드, 런치 스페셜 12,000원에서 16,000원대 이제 가격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걸 노려봐야겠어요. 요게 좀 약간 가성비가 좀 괜찮은. 그렇죠. 남들 다 데이트하고 있을 때 저 혼자 가서 한번 먹어보겠어요. 초밥집 또 그런 거 있지 않나 이렇게 또 그래서 1인 테이블. 먼저 가서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여기 한번 가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또 유명한 데는 또 이렇게 런치 세트에 나오는 구성도 굉장히 알차게 그렇죠. 나와가지고 네, 예전에 저 이태원에 기다 스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시? 그 스시 그 초밥 맛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 요 정도 그냥 저녁이나 이럴 때 가면 좀 가격대가 나가서 오히려 이렇게 런치 세트가 한 이 정도 가격 했던 것 같아요. 12,000원에서 한 14,000원. 근데 한 10피스에서 11피스 정도 나오는 굉장히 맛있던 그 세트여가지고 근데 거기를 저희가 굳이 갔던 이유는 보통 초밥 하면은 뭐 밥이 많이 나와요, 양이. 그렇죠. 근데 저희 또 짝꿍님이 그 밥 많이 나오는 초밥 못 견디시거든요. 밥알이 몇 개고. 밥이 작고 근데 여기는 또 그 생선을 길게 자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초밥이어가지고 또 굉장히 맛있어 하셔가지고 또 그랬던 기억이 또 나는데 여긴 또 어떨지. 네. 여기 설명하시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줘서 거긴 어디라고요? 기다스시? 이태원의 기다스시. 이태원에 가시면 기다스시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곳은 스시노 백셰프 원주역신 24호점. 근데 요 정도 가격대면은 또 비싸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구기 씨도 스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저도 스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 같이 가봐도 좋을 것 같고. 같이 가봐도 좋을 것 구긴 같아요. 씨만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언제든 24시간 5분 대기조입니다. 언제든지 한번. 저도 시간이 될 듯 저희 슈아가 시간이 될지를 슈아도 함께 같이 스시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6입니다. 이씨 손만두 전골 막국수 105분이 저장을 하셨어요. 양지뜰 4길 6-1 1층 반곡동입니다. 여기 다양한 소고기 만두 전골을 대표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버섯, 시래기, 두부, 황태 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전골에 직접 빚은 만두를 넣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다고요. 양도 푸짐하다고 하고요. 가격은 2인 기준 2만 원대 중반인 것 같더라고요. 냉판. 하절기에는 만두와 막국수 세트도 하는 것 같아서 뭐 여름에 가도 아주 이제 별미로 뭐 겨울에도 겨울에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만두 전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한번 만두 전골은 저도 한번 땡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전골 요리가 땡길 때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에도 그렇고 약간 쌀쌀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평소에 갑자기 땡길 때도 있고 그럴 때 이런 데 가서 소주 한 잔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배고프네. 그러니까요. 15위부터 11위까지. 그 다음에 15위 넘어갈게요. 116분이 선정하신 조선 돼지갈비 본점입니다. 나비어리길 117 관설동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돼지갈비집인 것 같아요. 100% 국내산 생갈비를 쓰고 국내산 참숯으로 굽고 손으로 직접 포작업을 해서 만드는 양념 돼지갈비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가게 규모가 꽤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모임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맛집이네요. 네, 여기가 초등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회전교차로 근방에 바로 있어가지고 항상 저도 지나다니면서는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을 굉장히 유혹하게 했네요. 냄새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또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게 이렇게 식당에서도 팔긴 하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포장을 해서 갈비를 한 대 이런 식으로 따로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역할도 하는군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양념갈비를 따로 팔기도 해가지고 혹시 뭐 여기 가셔서 즐기셔도 좋고 혹시 뭐 식당 가서 좀 즐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파는 제품을 사오시면은 물론 막 국내산 참숯으로 구운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요 본점의 맛을 그대로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돼지갈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난번에 원주에 와서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곳이 없어서 불효를 저질렀던 기억이 나네요. 원주에 맛있는 돼지갈비집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빅데이터라도 꺼내봤었는데 이제는 오시면은 이 조선 돼지갈비 가까운 곳으로 한번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4위입니다. 116분이 선택한 스푼 더마켓 원주 혁신점. 양지로 80 메가박스 3층에 있습니다. 방곡동. 여기는 뭐 소고기 샤브샤브 집이죠. 네네. 가족끼리 외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뭐 샐러드바, 회전초밥, 월남쌈, 생맥주, 소고기 무제한입니다. 소고기 샤브샤브 평일 런치 29,900원, 평일 디너 25,900원, 주말 공휴일은 27,900원. 이거는 뭐 체인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거고. 맞아요. 외식하러 자주 가시나 봅니다. 요즘 뭐 샤브샤브 집 중에 이렇게 샐러드 바랑 같이 하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샤브샤브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맞아요, 먹거리를 맞아요. 즐비해야 이게 또 갈 맛이 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찾으시지 않을까. 네, 이제 미리 예고해드리면 이따가 샤브샤브 집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비슷한 집들이 이 시작입니다. 네. 자, 그다음 13위 118분이 선택한 저장한 아오야마 식당 웅비 4길 15에 있습니다. 반곡동. 원주에 어떻게 보면 많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카레 맛집이 맞아요. 또 체인이 아닌. 그렇죠. 밥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두 종류의 카레가 이렇게 나오는 한 접시에 네네. 이 반반 카레가 굉장히 인스타에도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예쁘고 맛있습니다. 저도 국인 씨랑 여기 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아오야마 식당을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직도 안 없어지고 말이죠. 네. 몇 년 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체인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는 6년 전인데 네. 제가 좋아했던 카레집들은 지금 거의 사라지거나 맞아요. 어디론가 이전을 해버리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그래도 굳건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군 씨는 어떤 카레를 근데 좋아하시나요? 저는 보통은 그러니까 기본 카레들을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오뚜기 3분 카레. 기본의 아니, 근본 그러니까 아닙니까? 근본 중에 뭐. 이런 카레 네. 전문점을 갔을 때 네. 완전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를 보통 먹거나 아니면은 왜냐면 제가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강남에서 한번 그 일본 카레집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많은 카레 종류를 다 먹어봤어가지고 네. 결국 돌고 돌아 카레라는 건 그러니까요. 근본은 기본이다. 네. 벌고 뭐 깨우치신 거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카레를 득도하신 기분이었어요. 약간, 네. 카레를 다 섭렵하셨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매우 맵기도 너무 자극적으로 가지도 않고 딱 그 보통의 맛을 느껴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맛이구나가 딱 확 느껴져가지고. 네. 근데 국인 씨는 항상 보면 이게 기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대리버거도 그렇고. 네. 이거 농담이고요. 네. 예를 들어 뭐 냉면 드실 때도 네. 식초나 뭐 이런 거 안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나온 네. 그대로 드시고. 혹시 순댓국이 나와도 그렇게 드시나요? 보통은 그런 편이에요. 완전히 네. 그냥 근본 네. 그대로 기본 설렁탕도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국물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맛이 느껴지면은 굳이 소금 간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네. 약간 모든 음식에서 약간 그런 성향이. 약간 그 기본충이라고 해야 되지. 아니, 뭔가 돈가스도 소스 없이 드실 것 같고. 저 가능하다면 그렇게 먹는 편이기도 해요. 예전에 막. 근데 그건 진짜 돈가스는 그래도 요즘에는 소스랑 같이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이게 예전에 막 급식으로 받는 돈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굳이 소스 안 받고 막 소스 안 찍고 아니 뭐 탕수육도 소스 안 찍고 이거 회를 초밥에 찍어 드신 분하고 상종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 본연의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오야마도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오야마 식당 카레는 조금 더 담백한 맞아요. 맛이 많이 났던 자극적이진 않았던 네네. 오히려 그래서 기억을 좀 더 맛있었던 기억이 맞아요.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버섯 카레를 주로 먹는데 사실 어딜 가도 좀 버섯 카레를 먹습니다. 버섯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그 체인점 뭐죠? 아비코. 네네. 거기서도 버섯 카레만 먹고. 거기는 뭐 시리얼도 뿌려주고 많이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너무 좀 과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약간. 오히려 좀 근본 카레나 좀 담백한 카레를 원하신다면 야오야마 식당 가시면 네네. 됩니다. 어쨌든 몇 년 전에 가고 이제 못 갔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저희 집에서는 살짝 멀긴 하거든요. 방곡동. 맞아요. 약간 좀 안쪽이어가지고. 동쪽이죠, 방곡동에. 네네.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마음 먹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위입니다. 126분이 선택하셨습니다. 소부집 혁신점. 건강로 25 에비뉴 1차 국민은행 혁신도시점 4층에 있다고 합니다. 방곡동. 최상급의 수입 소고기와 직접 재배한 야채를 주로 사용하는 소고기 뷔페입니다. 처음에 제공하는 이제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 처음에 제공하는 고기가 양도 많고 맛도 좋다고요.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리필되는 고기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약간 좀 그렇긴 해도 워낙 양이 처음에 많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처럼 소고기 외식할 때 가면 좋을 것 같은 거. 저희 원주 아는 척도 언제 회식을 지금 약간 요청하시는 거죠? 조만간 언젠가 한번 정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조만간이 아니라 아유 언제든 매 순간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로 다음 주 갑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제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날에 가시기 좋은 곳 아닌가. 뭐 한번 가보고 저희가 또 리뷰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소고기가 뭐 수입산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입산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소고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한때는 굉장히 수입산 소고기 불신 하셨었거든요. 거의 미국산은 상종도 안 하시고 호주산도 미심쩍다. 이러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입 소고기에도 문호를 개방하셨죠. 네, 뭐 미국산 아주 다채롭게 즐기고 계신데 어쨌든 뭐 맛있는 건 또 맛있습니다. 수입산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그냥 맛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네네. 여기도 저희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11위 131분이 선택하셨습니다. 반곡 위에 돌짜장. 이 인스타에도 사실 사진이 많이 올라와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양지뜰 3길 20 반곡동에 있죠. 돌판 위에 짜장면, 밥, 계란 후라이가 함께 나오는 독특한 중국집.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 먹으면 또 밥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밥이 같이 나와서 비벼 먹으면 돼요. 다 먹고 나서 면을.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까지 나오니까 아주 금상첨화의 조화. 어떤 분들은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가 안 올라오면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도 이거 보통 약간 그 경상도 지역에 오신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많이. 근데 여기는 아주 근본이 잘 돼 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짜장 맛집이지만 짬뽕이 더 맛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둘 다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참 오늘 가족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함께 가야겠다. 아니 이렇게 모시고 갈 곳이 많은데 오셨을 때 도대체 어디를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뭐 어쨌든 탕수육도 맛있다고 여기. 자, 저는 사실 지금 가는 중국집이 주로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한 국과수 사거리 쪽에 짬뽕의 혁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 인기. 네네 있어요. 맞아요. 꽤 사람 많고 여기를 주로 아버지 데려가는데 아버지 굉장히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아버지 짜장면 좋아하신다는데 왜 짬뽕 집을 여기도 짜장면이 맛있어요. 짬뽕 혁신도 짜장면 맛있는 집인데 어쨌든 여기도 가봐야겠다. 반곡 위에 돌짜장. 근데 오히려 이 계란 후라이가 올라와서 근본이 아니라고 또 역정을 내시지 않을까 우려되긴 한데 그러실 수도. 그래도 한번 맛보시기를 한번 같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22위부터 1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이제부터 탑 10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귀를 여기부터는 더욱더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해야 될지 그런 느낌인데 10위 140분이 저장을 한 토지 옹심이 혁신 본점입니다. 양지뜰 2길 1에 있죠. 반곡동. 뭐 메밀 칼국수, 옹심이 칼국수, 비빔 막국수 등이 이제 대표 메뉴입니다. 옹심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아주 좋아할 만한 곳이죠. 여기는 또 감자전도 있고 말이죠. 메밀 왕만두와 메밀 전병도 이제 별미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다고 여러 사이드 메뉴들도 열무김치도 맛있고. 역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비가 오면 전 여길 가기로 했습니다. 헤이즈 노래를 들으면서 가면서 무슨 조합이야 이거? 헤이즈 노래 들으면서 옹심이를 먹는 이게 요즘 릴스 감성이야. 뭔 조합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쨌든 여기 좀 가봐. 옹심이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저 옹심이 좋아하죠. 그래요? 네. 아니 다 좋아하시네. 그럼요. 문턱이 없네. 문턱이 없어. 여기도 가야겠네. 저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배척하지 않아요. 여기도 꼭 가야겠어요 저희 같이. 그리고 약간 보통 그러니까 원주나 아니면 강원도권에서 보면 옹심이를 하면은 막국수를 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좀 많은 분들이 찾기 좋아서 제가 주로 가는 점은 저희 뭐 매거진 W에서 소개해드렸던 신촌 막국수가 이제 옹심이도 맛있고 막국수도 맛있어서 자주 가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온 곳에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특히 메밀 전병. 원주에서는 총떡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총떡 아니면 촌떡인지 총떡인지. 총떡이면 뭐죠?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겹치는. 약간 촌떡 같기도 한데. 총은 아니겠죠. 저도 약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게 총떡 이렇게 나는데 그게 이응인지 그런 게 있어. 니은인지. 맞아. 네. 그런 좀 헷갈리는. 옛날부터 듣고 자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메밀 전병을 보통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맛있거든요. 전병 먹고 싶네. 진짜 갑자기. 이게 저희가 지금 아직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공복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꾸 막 이걸 왜 기획했지 공복에?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니 이게 중앙시장에 또 전병 이렇게 딱 맞아요. 먹고 싶구만. 아,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또 여기 네. 근데 그 모든 걸 또 한 곳에서 맛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혁신 본점입니다. 네. 밤곡동에서 맛볼 수 있다.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요. 자, 9위로 가볼게요. 146분이 저장하셨습니다. 영일만 라옹정길 69 관설동에 있습니다. 동네 횟집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게가 크진 않아요. 네네. 근데 네임드가 있어서 손님이 항상 꽉 차 있다고 역시 합니다. 9위.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게 리뷰를 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스키다시라는 표현을 쓰죠. 네네. 뭐 밑반찬 네. 이런 게 나오는 게 맨 처음 나오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걸 좀 회 네. 먹기 전에 먹으면서 배를 좀 채우고 이제 회를 먹는 건데 이건 반대예요. 그래요? 회를 다 먹어야 밑반찬을 준다고 합니다. 거꾸로야. 발상의 전환. 어떻게 그러지? 보니까 횟집에선 회가 먼저다. 야. 회로 배를 채운 다음에 밑반찬을 먹어야지 밑반찬으로 배를 채운 다음에 먹는 건 안 된다. 혹시 밑반찬을 아끼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밑반찬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블로그 리뷰 쓰신 분이 처음에 실망을 하신 거예요. 밑반찬 이거밖에 안 나와? 회도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것만 다 먹기엔 배가 안 차니까. 근데 회를 다 먹으니까 밑반찬이 막 갑자기 갑자기 정식이 상당하게 나오는 거야. 역시 이래서 맛집이구나. 야. 이래서 유명하구나. 그래서 사장님의 그런 어떤 철학이 느껴지는 것이다. 진짜 되게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찾는 손님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발상의 전환, 좀 독특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쌓이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밑반찬을 먹으면 그래도 그러니까 혀가 그러니까 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전에 다른 걸로 길들여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잖아요. 국인 씨는 절대 용납하지 못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그 초생강 먹고 입을 다시금 그 초기화해주고 물 각을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냐고요. 아니, 그런 다음에 회를 먹어야 또 이제 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 사장님과 저의 철학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쭉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설동이에요, 마치? 네. 그래서 여기 막회 무침도 또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회 이제 무쳐서 다양한 이게 막 이게 야채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맛있어 보여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위입니다. 154분이 선택한 괴광 매운탕. 이름이 아주 힘이 있어 보여요. 네. 뭐죠? 이거 구국의 강철대우 같은 그러니까요. 이름이에요. 아주 어떤 뜻일지 좀 되게 궁금하네요. 오리현길 71-1 반곡동에 있습니다. 이 이름만 들어서는 뭐 제가 이게 굉장한 편견입니다만은 저쪽 뭔가 이게 봉산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오래된 원도심 쪽에 맛집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북쪽을 얘기해 주시는 여기까지 북강원도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네. 그런 줄 알고 어쨌든 뭔가 흠칫 놀랐었는데 굉장히 노포 같은 느낌이지만 반곡동에 네네. 노포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반곡동에 같아요. 있다고 저 굉장한 지금 편견을 드러냈고요. 자, 어쨌든 오리현길 71-1에 있죠. 빠가사리 매운탕, 매기 매운탕, 쏘가리 매운탕. 매운탕 전문인 것 같아요. 국물이 끝내주고 양도 푸짐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역시 또 저희 부모님은 매운탕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세요? 네. 이제 저희가 회를 시켜 먹죠 집에서. 그러면 이제 매운탕도 같이 시면 회는 저에게 양보하시고 매운탕을 이제 드세요 바로. 어머님은 짜장이 싫다고 하셨어. 눈물이. 저는 회를 열심히 먹고 부모님은 남은 매운탕을. 그럼 근데 어쨌든 매운탕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함께 가야겠네요. 저는 사실 매운탕 별로 안 좋아해서. 저 매운탕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네. 여기서 엇갈리는구만요. 매운탕. 저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는 회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횟집 가면은 저는 이렇게 그 회 먹기 전에 이제 밑반찬으로 나오는 콘치즈 그걸 엄청 먹고 네, 그다음에 좀 회 먹을 때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매운탕을 많이 먹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저 옛날부터 매운탕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오히려 매운탕에 있어서는 그 다른 음식들과 비교했을 때 좀 기준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오히려. 요거는 웬만하면 만족이 안 되는군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횟집 가가지고 매운탕 먹으면 막 뭐 맛있다는 생각을 못 들고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매운탕 전문점들 아니면은 제가 그 강릉에 그 주문진에 그 횟집 중에 한 곳이 매운탕 진짜 잘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근데 거기 진짜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주문진을 찾아간 적도 있고. 매운탕 때문에? 네, 매운탕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데? 원주에도 저기 호저 쪽으로 가면은 호저. 그
그 약간 매운탕 거리처럼 아 그래요? 매기 매운탕만 전문점으로 하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 중에 또 한 식당을 저희가 굉장히 자주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갔다가 한동안 안 갔다가 요 최근에 또 좀 자주 가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감별사 역할 좀 해주실 수 있네요. 네, 좀 어떨지. 대강 매운탕. 네, 궁금한데요. 예, 네. 왜냐면 그 호주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까운 곳에 맛집이 있다면 네. 아주 유용할 너무 것 좋죠. 같고요. 네. 저는 사실 매운탕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알탕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네네. 알탕은 또 뭐 까치둥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원주에. 네. 저도 사실 매운탕을 뭐 이래 다른 것보다는 국물, 그다음에 네. 저는 매운탕에 수제비, 수제비. 네, 맞아, 아니면 맞아. 뭐 라면 사리, 그렇죠. 요런 사리 뭐 이런 네, 게 좋죠. 같이 곁들여서 먹는 편이고 고기를 저희 짝꿍이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네. 네, 이게 똑같은 음식을 좋아해도 뭔가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야. 신기하게. 그래서 참 천생연분이다 저희도. 궁합이 너무 잘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괴강 매운탕도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건 뭐 제가 따로 가서 뭐 그러니까요. 나중에 리뷰를 하면 좋겠네요. 저는 뭐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 맛집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네. 7입니다. 192분이 저장을 하신 청와대 초계국수. 워낙 유명한 곳이죠. 라옹정길 74-34 관설동. 거의 판부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여기가 네. 관설동 본점이에요. 아, 저희가 그래요? 간 데는 판부면 그래요? 지점이고 그럼 거기랑 다른 데네. 아마 다른 걸 거예요. 나는 거기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구나 생각했는데 본점이 엄청나게 대단한가 네네. 봐요. 여기는 근데 약간 그 저희가 원래 가는 그 식당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식당이에요. 이 본점은? 네네. 오히려 약간 동네 가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네. 나 못 가본 곳이네. 아마 그러실 가본 거예요. 곳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네.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메뉴는 똑같아서. 네. 근데 다르죠 본점하고. 어쨌든 네. 매우 유명한 초계국수 맛집이라고 하죠. 네네. 뭐 고기국수도 팔고 닭게장도 팔고 편육도 팔고 보쌈도 팔고 만두도 팔고 맞아요. 메뉴가 아주 다채로운데 엄청 많은데 네. 아니 무엇보다도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초계국수 맛집인가 싶을 정도로 돈가스가 사실은 맞아요. 이름도 네. 대통령 돈가스. 맞아요.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는데 돈가스는 남아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 자, 압도적인 양과 고기 그리고 이제 소스의 맛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돈가스 대통령 돈가스를 시키시면은 그 비빔 초계국수가 약간 곁들임으로 같이 맛보기처럼. 있어가지고 좋다. 네네.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러 일부러 찾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돈가스 워낙 또 맛있어서. 그리고 약간 여기가 경양 돈가스 시켜가지고 돈가스 시키면 스프를 같이 줘가지고 맞아. 네. 옛날 느낌 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초계국수 여름에 정말 아주 딱 아닙니까? 너무 좋죠. 너무 여름에 좋죠. 제가 보통 이제 초계국수 뭐 열무국수도 먹기도 하고 뭐 냉면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여름에 정말 이 청와대 초계국수 한번 가가지고 대통령 돈가스와 함께 맞아요. 저희 둘이 가면 사실 각자 이제 초계국수 하나씩 시키고 돈가스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그렇게 본점을 좀 데려가세요 저를.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같이 가시죠. 여기 관설동이길래. 네네. 아무튼 한번 가보면 본점을 내가 못 가봤네.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6위 215분이 저장을 하신 최선당 자연 한가득 원주 혁신점. 최선당은 뭐 말을 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워낙 유명한 뭐 샤브샤브. 월남쌈을 기반으로 한 샤브샤브 전문점이고요. 네. 혁신로 53 7층에 있습니다. 반곡동이죠. 채소도 신선하고 뭐 매장이 넓어서 좋다고 하니까요. 가지고 계시게 한상맞죠. 아까도 저희가 뭐 저 어디입니까? 스푼더 마켓인가요? 네네. 거기 샤브샤브 소개해드렸죠. 샤브샤브가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네, 원주도 특히 좀 딱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샤브샤브가 약간 엄청 유행했던.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샤브샤브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말이죠. 저희 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가시면은 꼭 샤브샤브 집을 최선당이에요. 그것도 꼭 최선당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다. 아쉬웠다. 맛있게 먹는 신용을 열심히 했다. 그래도 뭐 막상 가면 먹습니다. 맛있어. 못 먹을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선호하지 않는 거지. 뭐 못 먹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여기가 원래 그 스푼더 마켓 맞나요?
거기처럼 그 샐러드 바가 있었어요. 여기가 원래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때는 저희가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수지 타산이 아, 안 지금 맞으셨는지 네. 지금은 이렇게 막 샐러드 바는 없고 아마 이런 채소 정도 네, 완전 이제 그냥 건강식으로 승부를 네, 보고 네, 그냥 아예 그냥 오히려 샤브 월남스 샤브샤브로 본연으로 네 본연으로 그냥 정면 승부를 국인 씨가 더 좋아할 만한 곳이네. 아, 근데- 근본을 찾으러 가는. 오히려 그래서 아쉽다. 근데 그러기에는 네. 샤브샤브가 더 맛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못 따라온다. 아, 네. 그 차라리 정책을 안 바꾸는 게 나았을 수도 네, 있겠네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다른 것과 곁들일 수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군요.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6위나 되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찾아주시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자, 탑 5입니다 이제. 오, 5위는 이제 220분이 선정하신, 이제 저장을 하신 거죠. 맷돌 두부마을이. 반곡길 75, 반곡동인데 여기도 저희 집 근처입니다. 야, 어이 집 네. 근처에 맛집이 많네요. 걸어서 1, 2분 거리. 오, 네, 아주 가까워요. 네. 여기도 갈 때마다 차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솥밥, 두부전골, 순두부찌개, 두부구이 등 두부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죠. 양도 푸짐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저도 여기 이사 이제 하러 다닐 때 여기를 알아볼 때 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친구들이 검색을 해보더니 야 여기 맛집이 있다. 엄청 유명하더라. 여기 가면 되겠다. 오.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를 자주 가겠는데 했는데 지금 이사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갔는데 한 번도 못 갔다. 아니 그리고 약간 이런 두부 한정식을 혼자 그러니까요. 가기에는 이게 약간 무슨 대학가에 있는 그런 뭐 한정식 맞아요. 아니고 가벼운 그런 데가 아닌 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여기 이런데 뭐 1인 메뉴가 뭐 그렇게 잘 돼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여기 딱 봐도 이게 타겟이. 근데 네. 혹시 몰라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지찌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비지찌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네. 국인 씨는 역시 한정식도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야. 그리고 제가 약간 콩 요리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마침 콩국수, 뭐 저 비지찌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청국장 뭐 이런 것도. 네. 청국장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게 네. 향이 너무 강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 비지찌개를 좋아하는데 청국장은 왜 싫어하냐. 근데 약간 청국장이 더 꼬릿한 그 향 때문에 향의 미묘한 또 약간 좀 강하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럼 나또도 약간 좀 부러워하십니까? 네, 나또도 약간 부러워하는 그- 편이에요. 그쪽 약간 향은 그런 좀- 쪽, 약간 또 꼬릿한 향 쪽은 아. 약간 조금 그렇지만 뭐 두부나 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럼 여기 네. 가야겠어요. 저 바로 앞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데를 빨리 섭렵하고 네. 차근차근 정복해 나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장을 해나갑시다. 네, 그래서 한번 음. 두부 이런 한정식 땡기는 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4위로 넘어가면 봅니다. 255명이 저장을 한 바다 회명가 해원 양지로 64 반곡동입니다. 제가 제 기준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소득별로 이제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기준 네. 초고급 일식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니 초고급이군요. 가격이 뭐 전 못 아, 갑니다. 그래요? 네, 너무 상당하고요. 야, 저희 회식 못 갑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저야 차라리- 가면 좋은데. 차라리 아니면 여기서 아껴서 딴 데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아. 제가 이게 VIP 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좀 참다랑어, 참치 이런 걸 좀 팔거든요. 메뉴 야 자체가. 참치 들어가면 뭐 그렇죠. 고급 네, 식집이죠. 모듬 회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네. 딱 부위가 딱 있는 거죠. 고급 회를 먹을 수 있는 높으신 분들이 갈 법한 아하. 곳이다. 아마 뭐 혁신도시에 높으신 분들, 아니면 시의회나 무실동에 좀 높으신 분들, 네네. 시청에 이런 분들이 가지 않을까. 야하. 근데 놀랍게도 전 가봤습니다. 아니 뭐예요? 마치 뭐 그래서 분위기를 잘 압니다. 오히려 네, 굉장히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서비스. 그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VIP를 응대하는 어떤 그런 게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저 음. 같은 사람이 가면은 아, 몸에 너무- 움츠러듭니다. 아니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 정도 아주 고급 일집인데 우연히 이제 누가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오. 우연찮은 계기로 가봤는데 네네.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요. 하여간 살면서 이런 데도 가봐야 한 되나 번쯤은. 한 번쯤은 가봐야 되나 뭐 싶기도 한데 음. 뭐 회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뭐 점심 메뉴로는 비교적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뭐 초밥 도시락, 보리굴비 정식, 회덮밥, 뭐 전복 해물 뚝배기, 알탕 이런 걸 팔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좀 아주 중요한 좀 자리 이런 데로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견례 장소로 좀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아주 뭐 이런 정말 가족들도 아주 중요한 좀 자리라던가 네네. 이럴 때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원주의 살아생전 다시 가볼 일이 있을지 언젠가는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고급 횟집이고요. 그다음 이제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5명이 저장을 했습니다. 인더키친 원주 혁신점. 오. 미래로 15 2층에 있죠, 방곡동. 네네.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체인점입니다. 네. 옛날에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은 저 아웃백을 많이 갔었는데 아웃백 아니면 빕스 아니면 저 블랙스미스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긴 금방 망했고 남양주는 아무튼 그랬어요. 남양주도 아니야 구리야 그 옆에. 아무튼 그런 데를 자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인더키친은 또 뭡니까 도대체? 여기는 아마 약간 그런 빕스 아웃백 이런 곳들보다는 뭐 조금 더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하자면 약간 서가앤쿡 같은 서가앤쿡. 네. 네. 서가앤쿡은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서가앤쿡 같은 느낌의 식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서가앤쿡이랑 메뉴도 약간 구성이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냥 파스타 종류들. 파스타, 뭐 까르보나라가 있네요. 베이컨 까르보나라. 그다음에 뭐 그런 볶음밥 종류, 필라프, 네. 새우 필라프, 폭립. 고르곤졸라 피자. 네. 어쨌든 매장도 넓다고 해요. 음식량도 많이 준다고. 음식량이 많은가 봐요. 근데 리뷰에 좀 많이 나오고. 여기가 진짜 음식량이 많은 게 약간 느낌이 1.5인분을 준다. 근데 뭐 그만큼 좀 가격대가 좀 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둘이 가서 2개를 시키면 약간 항상 너무 배가 불러서 와요. 네. 그러니까 뭐 저랑 저희 짝꿍도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뭐 제가 많이 먹는 편이긴 하죠. 근데 그런데도 항상 2개 시키면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 정도로. 네네. 그 리뷰를 보니까 이제 장정 3시 3인분을 시켜도 못 먹을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보통 3시 가서 2개 시키면 좀 딱 적당한. 약간? 남은 거는 뭐 포장되나요? 네, 그거 돼요. 네. 좋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패밀리 레스토랑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네요. 앞으로도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패밀리와 같이 한번 가시죠. 그럴까요? 저야 뭐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하거나 뭐 약간 기념일 때 이렇게 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배달을 시켜서 그냥 약간 두고두고 천천히 그냥 하루 종일 약간 이렇게 천천히 냉동 보관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점심에 좀 먹고 그다음에 그거 조금 놔뒀다가 저녁에 한번 또 먹고. 그렇죠. 요새는 또 배달 팁이 물가와 함께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2인분, 3인분을 한꺼번에 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또 유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생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단계점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단계점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인더키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곡동에 유일하게 남은 이제 원주에 유일하게 남은 인더키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위에요. 이제 어느덧 373분이 저장을 하셨습니다. 쿠쿠 원주 혁신점. 난 잘 모르겠어. 이게 2위나 할지. 황금로 34 3층 방곡동에 있는데 글쎄요. 롯데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편견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쿠쿠에 대한. 뭐 대표적인 초밥 뷔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성비 뷔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무실점이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름이 바뀐 거죠. 네, 무실점은 이제 그러니까 쿠쿠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실점만의 그 다이닝 원이라고 그게 본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본인이 한 것 같아요. 새로 그렇게 차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쿠쿠를 좀 더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곳으로 오는 것 같아요. 원주 혁신점으로. 또 요새는 여기에 이제 쿠쿠의 초밥 외에도 먹을 게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해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피자, 뭐 파스타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리뷰를 보니까. 뭐 튀김 종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초밥을 싫어하시더라도 충분히 같이 가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평일 런치 잘 아시다시피 29,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걸 많이 노리시죠. 가끔씩 초밥 같은 걸 무한정 먹고 싶을 때 땡기는 곳이긴 한데. 그러나 373분이나 저장 2위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사실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는 이제 소식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뷔페 같은 데 가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뭐 어떻게 조합을 해서 먹어야 될지부터가 이제 난제고. 그렇죠. 저는 딱 나오는 게 이제 차려져서 오히려 좋은 거지. 이게 막 제가 골라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먹고 막 저거 먹고 항상 비효율적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 와서 약간 오히려 그러면은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단 한 번도 이득을 봤다는 기분을 느낀 적이 없어요. 쿠쿠가 어쨌든 쿠쿠뿐만이 아니라 뷔페에 가서 그래서 쿠쿠도 제가 좀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인 씨는 뷔페를 좀 즐기시나요? 저는 좀 즐기는 편이기는 해요. 오히려 살맛 난다. 약간 거기 가서 살맛 났다. 그리고 워낙 좀 많이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쿠쿠를 좀 자주 갔던 거는 초밥을 둘 다 좀 좋아해서 근데 원주에 만족할 만한 초밥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이태원에 가서 기다 스시를 맛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데 가서 한 뭐 2만 원 그러니까 1인당 한 2만 원 돈 쓸 바에야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쿠우쿠를 가서 그래도 뭐 기본 퀄리티 이상은 하니까 뭐 그렇다고 그렇죠. 막 그 대형마트 같은 데서 파는 500원짜리 초밥보단 낫잖아요. 확실히. 아니 그 널뛰기를 하시는 약간 예시가 그러니까 이태원을 갔다가 약간 마트로 갔다가 네. 오히려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가성비 생각하면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뷔페 그렇죠. 이런 초밥 뷔페에서의 초밥 퀄리티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면은 원 없이 좀 먹자 그래가지고 뭐 이미 한 접시 한 뭐 열 몇 개 담아서 그렇죠. 먹으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뭐 항상 그냥 초밥만 한 두세 접시 먹어도 만족하게 먹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뷔페를 좀 즐기고 네. 약간 양으로 좀 오늘은 승부를 보고 싶다 네, 하시는 네. 분들에게 쿠우쿠는 아주 제격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사랑을 해주고 있는 거고 저도 가끔씩은 아주 가끔입니다만은 땡길 때도 있는 것 같기도. 네, 뭐 그렇지만 굳이 선택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음료수가 무한리필이라 네. 좋아요. 아무튼 그 중요하죠. 여러모로 그거 뷔페는 중요해요. 그런 장점입니다. 네. 자 어느덧 대망의 1위. 오. 자 숫자가 달라요. 2위가 373이었는데 저장수가 1위는 1444. 야. 3배가 넘습니다. 거의 아니 5배가 천 단위가 그냥 차이가 나요. 네. 3배가 뭐예요? 355 거의 4.5배? 네, 한 4배 네. 네, 정도. 그렇죠. 바로 보릿고개 본점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가 혁신로 19 H타워 1층 안쪽 수변 방향 반곡동이라고 합니다. 3대째 내려오는 전통의 보리밥 맛집. 보리밥 정식은 2인 이상 시켜야 되지만 어쨌든 1인당 13,000원. 네네. 굉장히 다양한 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뭐 별게 다 나와요. 보리밥, 그다음에 약간 백숙, 들깨 백숙, 그다음에 도토리묵, 뭐 무침, 그다음에 쌈 채소도 많이 나오고. 아니 네. 이거 아까 그 저기 뭐야 메뉴판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메뉴판 보니까 뭐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아니 봐봐. 보리밥, 청국장, 비빈찬, 육종, 강된장, 들깨백숙, 녹두전, 도토리묵, 우렁이, 초무침, 물김치, 열무김치, 고추장, 된장박이, 쌈채소 이렇게 나온다. 맞아요. 정식. 네. 그러니까 이게 와우. 13,000원을 냈는데도 되게 푸짐하게 먹는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예요. 네. 아니 잠깐 이거 포장 배달이 가능해요? 오. 야 용기 어떻게 처리해 이거? 그러니까요. 난 그 걱정밖에 안 들어요. 야. 어쨌든 네. 대단히 많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푸짐한 한상 차림이 나와서 그런지 원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찾으셨던 곳이고 여기가 보릿고개 본점이 지금은 여기 방금 혁신도시 쪽에 있는데 원래는 이곳이 그 행구동에 있었어요. 그래요? 행구동 길카페 올라가는 그 길 쪽에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뭐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진 않았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 갔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양이 푸짐하고 그다음에 저는 특히 약간 다른 것도 맛있긴 했는데 도토리묵이 그래요? 제가 또 도토리묵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네. 저도 도토리묵 진짜 좋아하는데 이 잘하는 집을 가서 진짜 먹어야 네, 맞아요. 신맛을 또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너무 땡기는데요? 아니 원주 시민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444 그러니까요. 나만 네. 몰랐다고 여기를 인생을 손해봤다고 지금 원주에서의 삶을 손해본 기분이요. 여기가 원래 그리고 행구동에서 혁신도시를 한번 옮겼다가 그때는 여기가 아니었고 또 다른 그 건물이었는데 거기 갔을 때는 저는 되게 별로였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혁신도시로 옮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공간 자체가 조금 뭐 번잡스러웠는지 너무 혼잡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웨이팅도 약간 좀 그랬군요. 웨이팅도 너무 길고, 근데 그 웨이팅을 하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 뭐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 이게 다 막 그냥 시장 도떼기 시장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되게 불편했는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네. 여기 또 한 번 옮긴 이곳은 그래도 뭔가 그 정돈이 좀 돼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 다시 옮기고 나서는 되게 그래도 뭔가 왜 이렇게 정돈이 됐지 갑자기. 똑같이 웨이팅이 길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구분돼 있어서 오히려 좀 좋았던. 네. 이게 다 다녀보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알려주셨군요. 이렇게 변천사까지 다 아실 정도인데. 아니 근데 참. 저희가 항상 먹는 메뉴가 거의 일정해서 아, 그래요? 그건 그렇죠. 네. 이제 또 그럼 이제 차차 한번 하나씩 도전을 해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섭렵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네. 리뷰를 지금 오늘만 해도 20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네. 들깨 백숙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제가 들깨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는 어디 뭐 이 메뉴가 다른 메뉴가 맛있는 집이다 해도 들깨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 잠깐 네. 뭐 예를 들어 무슨 뭐였죠? 그 안동 가서 안동 먹었던 게? 무슨 안동 국시? 국시? 네. 그게 진짜 시그니처고 맛있다 했는데도 네, 저는 네. 들깨국수를 시켰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정도거든요. 네. 들깨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가서 한번 들깨 백숙 맛을. 이거 들깨 백숙도 진짜 맛있어요. 네. 백숙을 들깨 백숙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 한번 음. 첫 맛을 보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 하여간 1위를 한 곳은 보릿고개 본점이다. 근데 네. 검증이 확실히 된 것 같네요. 네. 중히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약간 그래서 약간 눈치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점심 때나 이럴 때 말고 오히려 약간 한적할 것 같을 때 가야. 저 같은 사람의 최대 장점이죠. 네. 탄력적으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이용해서 저희는 가봐야겠는데. 그런 점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맞춰서 한번 가보면 어떨지. 네, 어쨌든 우리 이제 카카오 내비 기준 반곡 관설동 식당 중에서 가장 많은 저장 수를 기록한 거는 1444개의 저장 수를 기록한 보릿고개 본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오늘 20개 네. 뽑아봤으니까요.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여기 왜 안 들어갔냐, 여기는 왜 들어갔냐 한번 아.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왜 들어갔지 싶은 거는 뭐 많진 않은데 뭐 20위 있는. 뭐 사실 거기부터 저 방송 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되도 않는 소리를 한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같이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좋아요. 저도 한번 찾아본 대로 한번 맛보러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곳 중에 여기 안 들어갔네 하시는 곳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장 맛집이에요. 지금 방곡관설동. 바로 저희 집 앞에 15초 거리에 있는, 30초 거리에 있는 이 바다별 마켓이라는 횟집이 네네.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옥자는 원주 3대 횟집이다 그래요?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인데 왜 안 들어갔죠? 아깝게 탈락했어요. 이게 롯데리아에 밀렸습니다. 아깝게. 저장수 2개 차이로. 어이가 없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카오 내비를 안 쓰시는 게 그런 아닐까. 거겠죠?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요새는 포장 전문이라서 다들 차 타고 오시긴 하는데 근데 밤에 보면은 여기가 차가 거의 엄청 많이 서 있어요. 주차장 쪽에. 다 포장하러 줄인 거죠. 여기가 옛날에는 홀 영업도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배달도 하고 주로 이제 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여기가 좋은 게 물회를 이제 자주 포장을 해 먹습니다. 12,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사는 곳 바로 앞에 물회집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약간 새삼하게 돼요. 바닷가 앞에 집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너무 좋고요. 굉장히 맛도 좋고 회도 굉장히 싱싱하고요. 두툼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퀄리티의 회를 생각해요. 보면은 제가 낮에 보면은 항상 이제 뭐 당연히 횟집은 그러겠지만 이제 수산차가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싱싱한 고기들을 이렇게 이제 수송하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횟집은 굉장히 뭔가 검증된 곳이다. 퀄리티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주 오셔야 그게 또 빨리 소비되면서 그 신선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영업 시간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요? 문을 닫을 때가 좀 많아요. 뜬금없이. 영업을 왜 안 하실까 오늘은? 직접 그러니까 아니면 수급이 원활치 않거나 정말 신선한 것만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팔려서 오늘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8시만 넘어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요? 9시나 넘어도 아예 안 여시는 경우도 꽤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자주 여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서비스도 아주 많이 주니까 네네. 바다별 마켓도 한번 여긴 제가 검증을 해봤으니까 제 바로 앞에 있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게 물회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딱 생각했던 곳이 물회 맛집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 혁신도시에 있는 뱃놀이 횟집이라고. 뱃놀이 횟집. 네. 또 아마 여기 그 바다별마켓 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자주 가던 물회 또 먹으러 자주 갔던 곳이긴 한데 여기도 저는 제 나름 제가 아직 바다별마켓을 안 가봐서 거기 물회를 맛보지 못해서 제 기준에서는 물회 거의 탑 3 안에 드는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맛있기도 탑 1? 네. 넘버 원. 네. 근데 네. 뱃놀이 횟집도 후보에는 있었어요. 좀 처져 있긴 했었어요. 한 27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좀 낮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뱃놀이 횟집도 맛있죠. 근데 아마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요? 아 맞아요. 제격으로? 조금 더 비쌌을 거예요. 10,000원대 후반이었던 것 네네. 같은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별마켓은 10,000원대 초반이다. 야. 근데 뭐 그만큼 퀄리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10,000원대 초반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다 바다별마켓. 그러니까 이거 선택지예요 사실. 맞아요. 제대로 된 걸 좀 더 즐기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신 뱃놀이의 집을 가시면 되고 좀 더 저렴하게 가성비 위주로 그러나 나름 뭐 괜찮은, 포장이나 뭐 그렇다면 바다별마켓을 가시면 돼요. 저희는 주로 이렇게 가서 먹었기 때문에 뱃놀이 그렇죠. 횟집은 녹음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뱃놀이 횟집 물회 가격이 14,000원으로 바다벨 마켓보다 2,000원 비싼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둘 중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둘은 회를 참 좋아하네요. 네. 아니 네. 그렇게 제가 회를 막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같네요 저희가. 하여간 지금 너무 배고픈데요. 네. 뭐 어디든 빨리 가야겠습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추천해드린 추천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리 네, 정리해드린 이 마지막 두 곳만 저희의 추천. 네, 이 집들 한번 다녀보시면서 함께 교차 검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원주하는 척은 극각 공놀이를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원주 DB 네. 아깝게 6강 플레이오프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 시즌 리뷰를 좀 해보고요. 네, 정리를 한번 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주성 신임 감독을 또 임명했기 때문에 그 김주성 감독 체제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오랜만에 우리 그 녀석 네. 호정이도 한번 아니 이제는 뭐 네. 원주하는 척 그 진행 아니면 고정 패널이라기보다는 그냥 극각 공놀이 고정 게스트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이제 저거 뭐야 저 오프닝도 그렇고 네. 소개 멘트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새 남자. 네. 한 남자 어디 갔냐. 이제 여러분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 자식이 뭐 연락도 안 돼요. 아, 잡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출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호정이와 함께하는 극각 공놀이. 극각 공놀이 뭐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죠.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조긴 전우씨였습니다. 모두 안녕. 원주하는 척. 빨리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척척척 빨리 척척척.